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은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랩지노믹스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단키트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가지고 나왔냐? 사실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모습입니다. 뭐,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덥고, 반팔, 반바지를 입어도 되는 날씨였는데, 갑자기 추워지고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글로벌 라니냐가 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던 게 계속 제가 뭐 해산물이라든가 천연가스 상승 이전에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라니냐가 나오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 했습니다. 여름이 올해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길어지고 근데 그 여름이 길어지면서 수온도 내려가지 않고 수온이 내려가지 않음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라니냐가 진행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수온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2도 정도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에 여름 날씨를 겪었죠. 원래 그런 날씨가 아닙니다. 이걸 확인하면서 이번 라니냐가 왔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면은 반대로 지금은 여름이 길었지만 앞으로는 더 추운 한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염병을 얘기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단기간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확진자가 늘었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습하고 온도가 높을 때 돌아다니는 병이 아닙니다. 보통 저온에 건조할 때 더 많이 확진자가 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매번 확진자는 9월날 저점을 찍어주고 10월이나 11월쯤에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번 이 추위가 좀 늦게 오기 때문에 확진자가 늦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이제 슬슬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IMD를 랩지노믹스가 인수를 하면서 클리아랩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클리아랩이 뭐냐라고 한다면 미국의 진단 기업들 또는 진단을 하는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FDA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클리아 인증을 받은 실험실은 바로 진단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랩지노믹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음봉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33,750원 나이 때 손절가는 3,000원 잡으시면서 안정적인 대응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진단 키트주 내에서 오늘 기회 잡아보자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랩지노믹스 종목 갖고 나오셨습니다. 라니나 영향에 확진자 증가 가능성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 환절기에 이 날씨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 면역력 저하 그로 인한 코로나19 환자 증가 가능성 말씀을 주셨거든요. 더불어서 해외 진출 모멘텀까지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3,750원, 손절가 3,00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SM입니다. 제가 간만에 이제 엔터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9월 초부터 이제 저점을 잡고 조금씩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SM이 좀 가장 좀 빠르게 좀 변동성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늘은 SM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SM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진이 조금 이어졌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자면은 뭐 멀티 제작 센터라든지 혹은 이제 자회사 설립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좀 해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신인 아티스트를 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둘씩
대비를 하는 부분이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용보다는 이제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부문으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 좀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주가도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월 초를 기준으로 이 빅 4사라고 하죠. 뭐 하이브나 뭐 JYP, YG, SM 이렇게 네 가지의 엔터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바닥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 아티스트와 관련된 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방 경직은 굉장히 좀 견고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악재에 덜 민감하고 이제는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그 악재와는 관련해서는 다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있던 아티스트들이 이제 탈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악재까지도 해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으로 좀 갈 모멘텀들이 좀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뭐 샤인이라든지 NCT, 엑소 등과 같은 이제 기존부터 그러니까 오래된 이 고연차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활동을 통해서 실적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이제 고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에스파나 라이즈와 같은 이제 그룹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에스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규 앨범이나 미니 앨범을 좀 출시를 했고 또 두 번째 월드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보다 더 큰 규모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뷔한 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인기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올 초에 데뷔를 했었던 이 NCT 위시 같은 경우에도 뭐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일본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신인 아티스트를 좀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영국과 그다음에 이제 트로트 보이 그룹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다양한 연령층과 그리고 또 국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부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좀 턴어라운드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상 23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SM 인수와 관련돼서 인수전이 좀 불붙게 되면서 이런 주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그 상승분은 모조리 다 반납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거품에 대한 부분은 다 빠졌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부담도 많이 축소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주가가 이제 한 7만 원 구간에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더라도 7만 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좀 이어왔었습니다. 인수전 전부터 이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좀 강한 하방 경직을 좀 보였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버텨주고 여기서 좋은 이슈들, 그다음에 뭐 실적 개선세나 이런 것들만 확인이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상승 구간으로 좀 돌아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 참고하시고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부근으로 지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6만 9천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고가 형성이 좀 되어 있고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8만 5천 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좀 고가가 형성이 됐었던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8만 5천 원으로 잡아주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깨질 수 있는 가격대인 6만 3,5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호진 전문가의 오늘 종목은 SM이었습니다. 이 종목 포인트 잡아볼게요. 최근 아티스트 관련 노이즈들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이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파나 라이즈 같은 이 저연차 아티스트 성장에 따른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목표가 8만 5천 원, 손절가 6만 3,500원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이제 관심 종목은 확실한 원전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 종목을 좀 공략을 하기보다는 미 대선 이유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 확실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먼저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 나왔던 것들 좀 짚어보면 섹터 내에 대장주에 있었던 뭐 엔비디아, TSMC, 포드, 테슬라 뭐 연일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은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당선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어떤 그 보호무역에 대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물가와 금리를 좀 자극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 대신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4.5%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좀 폭은 다소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 대선이 좀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시장은 우호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핵심적인 종목들 집중해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역시 이제 대선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섹터에 좀 해당이 되고 오늘 연말과 내년으로 갈수록 호재성 재료들 나올 것들이 너무나 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기 관점에서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우선자 사업자 선정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한 차례 또 급등이 좀 나왔고 체코 우선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원전이 좀 주목받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재가동 원전과 SML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뉴스켈 파워 지분을 두산에너빌리티가 1,360억 지분을 좀 확보하고 있고 또 뉴스켈 파워가 신규 수주할 때마다 협업의 기대감이 좀 더해지기 때문에 뉴스켈 파워의 직접 수혜주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호재성 재료가 이제 대단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크게 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지배구조 개편 계획이 다시 새롭게 좀 발표가 됐고 이게 두산에너빌리티에게 유리하게 좀 작용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제 사업회사와 두산바켓 지분을 보유한 신설법인으로 인적 분할을 하고요.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한데 이 합병 비율에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1대 0.031에서 변경된 내용은 1대 0.0343으로 기존 대비해서 굉장히 좀 유리한 거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를 88.5주, 그다음에 두산로보틱스를 4.33주 받아가는 구조고요. 이제 변경 방식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그 순자산 가치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변경된 내용은 시가 기준 플러스 경영권 프리미엄 43.7%를 추가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주 가치를 상당히 좀 제고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개편 목적은 계열사 간의 이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 두산에너빌리티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 좀 있는데요. 두산바켓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는 맞지만 차입금이 한 7천억 정도 있는데 요걸 제거하고 비영업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1조 원 정도의 현금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SMR 제작시설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유리하게 합병이 좀 이루어지면서 확보된 현금 가지고 SMR에 본격적인 좀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주가가 레벨업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월봉상의 모습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차례 급등했다가 충분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기준선 라인 때
20월선, 그다음에 이평선 매물대 다 풀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주봉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길게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249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저항으로 좀 여겨졌던 그 20주선 라인대를 5주선 라인대가 지금 돌파하는 파동이고요. 자, 1분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평선 매물대를 다 뚫어준 상태에서 건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권에서 횡보 등락을 보이다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패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면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 2만 원 라인대까지 뭐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19,000원까지도 열어놓고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1차적으로는 이제 한 23,000원 보시고 23,000원 돌파 이후에는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관점이고요. 자, 손절 라인대는 이제 전저점 부분인 17,000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체크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전력 수요 급증으로 최근 원전주가 시장 안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와 협업에 따른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만 원에서 현재가,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마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종목은 바로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던 기업이죠. 바로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가장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을 지금 현재 핵심을 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부터 비트코인 관련된 섹터에 흐름이 나올 때마다 함께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현재 시점에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하면요. 앞서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대선이 눈앞에 있습니다. 대선이 눈앞에 있다는 소리는 이제 결과가 이제 곧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한쪽에 치우치는 거래를 하시는 것보다는 누가 당선되든 결국에는 수혜를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부터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미국의 화폐 패권을 흔들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미국은 이제 정식적으로 비트코인을 흡수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무기로 바꾸고 있는데요. 최고의 방어 수단이자 공격 수단으로도 이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달러 패권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중 갈등의 핵심 키워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비트코인을 국가 간의 경쟁을 통해서 누가 먼저 더 확고하게 확보하느냐,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비트코인을 결국에는 흡수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있고요. 좀 급진적이냐냐 아니면 좀 천천히 가느냐에 좀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에는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반감기가 들어서게 되면서요. 2024년도 이번 연도 4분기부터 지금 이제 공식상으로는 대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항상 반감기가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상승 랠리를 달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연말도 좀 기대감이 남아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번 미중 갈등이 심해질 때 한 번 더 주가의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가 자리는 어디서 잡아가면 되느냐?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가격 다 동일합니다. 8,300원 이하 단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9,000원짜리로 직전 고점 매물대 보시고 손절가의 자리는 8,000원짜리만 보시면 거래하시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단기 관점 유지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공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의 오늘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였습니다. 이 종목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8,3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 8,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스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